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로 보잉을 발표하자 고배를 마신 경쟁사 록히드 마틴은 짧은 4줄짜리 성명을 발표합니다. 업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공군의 핵심 전투기 사업에서 보잉은 수십 년간 록히드 마틴에 밀려 고전해왔기 때문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오랫동안 전투기계의 대명사처럼 불려왔는데요. 베스트셀러 전투기 F-16을 비롯해 외계인을 고문해 만들었다는 말까지 들은 세계 최강 F-22, 그리고 최첨단 기술의 집약반으로 꼽히는 F-35까지 1980년대 이후 대표 전투기들이 모두 록히드 마틴의 손을 거쳐갔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보잉은 어땠을까요?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전략폭격기 B-17, B-29, B-52 등을 앞세워 군용기 사업에서 승승장구해온 보잉은 1970, 80년대 747 시리즈를 중심으로 민간 여객기 분야에 주력해왔습니다. 이 기간 상대적으로 군용기 분야는 위축됐는데 1997년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라이벌이었던 맥도널 더글라스와의 합병이었는데요. F-16과 함께 4세대 대표 전투기로 불리는 F-15 이글, FA-18 호넷 등 막강 라인업을 가진 맥도넬 더글라스를 손에 쥐면서 군용기 사업의 도약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이후 뛰어든 전투기 사업에서는 경쟁사들에 밀려 줄줄이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가까스로 2018년 전투훈련기 T-7A 350대를 미 공군에 납품하는 계약을 따냈지만 이마저도 기술 문제가 불거지면서 납품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실정이고 공중급유기 KC-46도 결함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근래 들어 여객기 안전사고 문제까지 불거지며 지난해에는 118억 달러라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바람잘 날 없던 보잉이 총 사업비가 최대 5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공군의 핵심 전투기 사업을 따냈으니 당연히 놀랍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아주 놀랄 일도 아닙니다. 공군의 6세대 전투기 사업은 전투기를 만드는 미국 3대 방산업체가 모두 뛰어들었던 대형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노스럽 그러먼이 2023년 미 해군 6세대 전투기 사업에 집중하겠다며 일찌감치 아웃을 선언했고 보잉과 록히드 마틴만이 남아서 경쟁해왔는데요. 애초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가 록히드 마틴 F-22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만큼 새 전투기는 F-22보다 더 싸고 F-22보다 작전 범위를 더 넓히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는데 경험 많은 록히드 마틴이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F-22를 개발해본 회사가 더 잘하지 않겠냐는 건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 따르면 두 회사는 시험용 비행기를 개발해 2019년과 2022년 각각 시험 비행을 했는데 비행 시간만 수백 시간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술한 개발 계획이나 기술 개념이 아닌 실 비행 데이터를 갖고 성능 대결을 벌인 셈인데 그 결과 보잉이 록히드 마틴을 제치고 낙점된 걸 보면 성능 면에서는 상대 우위를 보여줬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위기의 보잉으로서는 천금 같은 기회를 잡게 된 건데 그렇다면 잘 나가던 록히드 마틴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록히드 마틴은 그간 잘 나갔던 만큼 비판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특히 너무 비싼 전투기를 만들어 국방비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F-35입니다. 2006년부터 생산된 F-35는 총 개발비가 1조 7천억 달러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전투기 사업으로 꼽힙니다. 애초 계획보다 승인이 10년 이상 늦어졌고 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10년에는 참다 못한 국방장관이 F-35 책임자를 공개 해고하고 록히드 마틴의 성과 보수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입된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 사업 자체를 취소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해야 했죠. 배치된 후에도 워낙 정교하게 설계된 전투기다 보니 탑재된 전자부품들이 많고 소프트웨어 오류도 잦아 유지보수 부담이 컸습니다. 비싸게 샀는데 관리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F-22 역시 워낙 고가에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조기 퇴역이 불가피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정부가 국방비 감축에 나서면서 고가의 고스펙 전투기를 공급해온 록히드 마틴이 타깃이 된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실세 머스크까지 F-35를 공개 저격하면서 위기감을 더욱 키웠죠. 비슷한 맥락에서 미 정부가 록히드 마틴 견제에 나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주요 사업을 다 따가는 게 경쟁을 둔화시켜 방위 산업에 결국 좋지 않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번 결정으로 미국 3대 방산업체들은 골고루 미 공군의 주요 군용기 사업들을 나눠 갖게 됐습니다. 게다가 보잉이 문제가 많긴 했지만 사실 전투기 분야에서는 기존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큰 무리 없이 진행해 왔는데 진짜 문제는 업그레이드 사업 외에는 새로운 수익원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노스롭 그러머니 B-21, 록히드 마틴이 F-35로 앞으로도 장기간 수익이 예상되는 반면 보잉의 사업들은 2-3년 안에 종료될 운명이었습니다. 절박한 보잉은 결국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2023년부터 18억 달러를 투자해 세인트루이스 공장에 첨단 전투기 제조 시설을 짓기로 한 건데요. 만약 이번 6세대 프로젝트를 잡지 못한다면 전투기 사업은 물론 회사 전체가 휘청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미군 입장에선 선택지가 줄어드는 게 리스크 관리나 품질 경쟁 측면에서 좋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보잉 살리기 차원에서 6세대 전투기 사업을 쥐어준 게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So this is an opportunity to really reboot or revitalize those defense contracts. This is a long-run program. I mean, programs like this come around once every 50 years or so. And so, you hope that this program is certainly profitable over the long term. 그런데 이 대목에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각종 정부 사업에 칼을 대운 트럼프 정부가 굳이 돈이 많이 들고 위험 부담이 큰 유인기 개발에 뛰어드느냐는 건데요. 앞서 미 공군은 작년 5월 대당 3억 달러에 달하는 개발비 추정치를 받아들자 유인 전투기 사업 재검토를 발표하고 공을 다음 정부로 넘겼습니다. 게다가 신형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무인기와 유인기의 합동 작전을 골자로 하는 만큼 비용 절감을 위해 비싼 유인기가 아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공지능 무인기가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런 예상을 뒤엎고 비싼 유인기 사업을 이어가기로 한 건데요. 전투기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똑똑한 드론이 대세가 된 현대전 트렌드에 맞지 않는 조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중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자극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절박한 보잉이 이 틈을 파고들어 록히드 마틴보다 기술적으로 더 진보한 제안을 공군 측에 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데요. We believe that this provides more lethality. It provides more capability, more modernized capability in a way that is built to adapt. This, along with our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 the President talked about with drones, this is allowing us to look into the future and unlock the magic that is human-machine teaming. And whether that be clearing the skies so we can rain down destruction on our enemies from above, or we can clear the path for the ground forces below. That's been our commitment to the fight. That's really been our promise to America. 분명한 건 미국 정부가 차세대 유인기 개발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전 세계 전투기 개발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 유럽 등에서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보잉과 손잡은 미국이 예전처럼 공중 지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